저는 우아하고 싶었습니다. 현실은 그러기가 쉽지 않지만요. 한 10년 전쯤에 무용실에서 시위대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과제를 발표하는 그런 거였는데 주제를 내가 선정하면 되는 거였어요. 뉴스를 봤는데 어떤 여학생이 시위하다가 머리끄덩이를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적잖이 충격을 받아서 그 머리끄덩이를 주제로 움직임을 구현을 했었죠. 딱히 멋있게 춤을 췄다기보다 몸부림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 발표가 끝나자마자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사람들이 다 헐, 쟤 어떡해 막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진짜 쥐구멍이 있으면 파서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창피했습니다. 예술과 정치를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 얘기가 장황해질까봐 좀 두렵습니다. 이미 훌륭한 무용 이론가들과 평론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제 경험과 작은 생각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모든 예술은 정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개인성과 집단성, 추상성과 구체성을 오가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정의도 넓고요. 예술의 정의도 넓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예술도 역시 범위가 넓고 경계가 모호합니다. 하지만 무용은 유독 정치적 예술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진선미 중에 미만 추구하면 된다는 식이랄까요? 예술대학교에서도 기술적인 면을 많이 강조합니다. 물론 예술에 있어서 테크닉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기술 강국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2023년에 베를린 예술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들은 작품과 관객이 소통하는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더라고요. 특히 무용예술가들이, 다른 장르도 아니고 무용예술가들이 현대사회의 문제들, 예를 들면 인류세와 같은 주제에 열변을 토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용이 단순히 어떤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툴이 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소셜 컨텍스트를 강조를 해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저는 자꾸 입 밖에서 나오는 것들이 기술적인 것이 많아서 스스로 멀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다른 장르의 예술가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무용 쪽에서는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적은 건가요? 그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답을 하기도 했지만 생각해보면 저의 답은 이렇습니다. 사실 무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정치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기도 하고 정치가 재미도 없으니까요. 직업군과 정치의 상관관계를 보자면 무용과 다른 직업군은 그 정치 참여 정도가 비슷합니다. 근데 예술가들은 상대적으로 정치 참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다른 예술 장르, 미술, 연극, 영화, 음악, 문학 등에 비하면 무용은 조금 두 번째는 그냥 무용 인구 자체가 적어요. 무용하는 사람도 적고 무용 관객도 적고요. 한국에서 중학생 이상의 무용 관객은 0.01%라고 합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12%라고 하고요. 저도 의도치 않게 어떤 예술 활동이 줄어들 때면 내가 무용에서 멀어지나? 무용을 그만두는 중인가 생각하게 되고요. 대사 없이 몸으로만 전달을 하기 때문에 관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난이도가 너무 높고 그랬을 때 관객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름다운 춤은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당위성과 안무관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적 예술을 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과 자신의 안무관이 충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시급한 현안을 주제로 퍼포먼스를 해야 한다고 가정해볼까요? 작품을 만들었는데
내 마음에 안 들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물론 모든 작품이 재미와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재미와 감동이 없어도 의미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재미없고 감동 없는 작품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를 고려했을 때 차라리 안 하겠다고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현대 예술은 현대 사상과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이제 현대 예술은 아름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삼지 않습니다. 아름다움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다는 걸 이제 잘 알거든요. 사실 춤이야말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데 아주 적합한 장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무가 오하드 나하리는 독창적인 움직임의 언어를 통해서 전쟁과 평화를 탐구했습니다. 안무가 메테 잉바르체는 섹슈얼리티, 젠더 고정관념과 관능에 대한 이야기를 양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당신은 정치 참여를 예술로서 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제가 무용을 시작한 이유는 춤추는 행위 자체가 좋아서였습니다. 다른 장르도 똑같을 거예요. 미술이든 연극이든 문학이든 흥미로 시작을 했을 거고 이걸로써 뭔가 세상을 더 낫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이 사실은 리버럴한 사람들로 가득해요. 보수적인 사람이 좀 보기 힘들어요,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좀 편향적인 환경에 있기도 하고 저랑 안 맞는 사람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뉴스도 보면은 너무 정신건강에 안 좋아서 피해왔고 그리고 예술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잘 인지를 해왔습니다. 스스로 너무 게으르기도 하고요. 근데 팬데믹 때 고립되고 나서야 주변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사회를 돌아보는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공연 블로우업에서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대립을 다뤘습니다.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딱 이 정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도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나를 위한 예술을 넘어서 소통하는 예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다수의 젊은 예술가들이 이 단계에서 예술을 그만둡니다. 저는 아직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있는데 그만둘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굳이 이걸 붙잡고 계속 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치만 딱 그만두는 결정은 아직 안 내리고 있고요. 제가 비록 유명하거나 다작하지는 않더라도 계속 꺼내고 소통하고 제가 갖고 있는 질문들을 함께 나눈다면 언젠가 세상을 움직이는 일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든 연말이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를 거듭나게 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춤추듯이 사세요.